7월 99관 세종 25년 1월 22일 무인 세번째 기사 1443년 명정동 8년 예조 참판 허후가 통신사의 행차에 악공을 제외할 것을 건의하다. 이번 통신사의 행차는 실은 조문하기 위한 것이므로 풍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하고 또 이 행차에 수종하는 자가 매우 많사오니 악공은 제외하는 것이 패단을 들게 하는 한 방편도 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두 사람쯤 지대해주는 패단은 특히 작은 일일 뿐이고 이번 행차에는 비록 조문이라 할지라도 실은 치하하기 위함이니 풍악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1월 23일 김이호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1월 23일 김이호 두번째 기사 주와 헌납 윤사 윤이 후궁 건설을 중지할 것을 아뢰다. 편안할 때 위태함을 잊지 아니함이 보존하고 다스리는 방도이므로 병조를 훈련하는 것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니 이제 60반패군과 선군으로서 이 궁을 짓는 일을 시키시는 것은 자손을 위한 계획이 아니옵니다. 또 군자감이 거의 무너져 가오매 불갑을 수리하여 하겠sap고 평원, 영흥 두 대군의 집도 이제 바야흐로 짓다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역사를 일으키시니 신 등은 백성의 힘이 피곤할까 두렵사옵니다. 비옵건대 이 일을 정지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궁은 일신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자손을 위한 계책이며 또 촉급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고 한가한 틈을 타서 서서히 하는 것이다 하니 사윤이 다시 아뢰기를 자손에게 끼치는 좋은 법이 진실로 한 가지뿐이 아니온데 어찌 이 영선하시는 것을 자손에게 끼치시는 법으로 하시옵니까? 옛적에 한 문제는 노대를 지으려 하다가 백금이 소비됨을 아껴서 그만두었사온데 이제 이미 이룩된 간이대를 헐어버리고 급하지 않은 이궁을 지으심은 진실로 옳지 못하옵니다. 또 미비한 신의 말씀을 굽어 영수하셔서 우선 이 역사를 정지하시기를 비옵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획이 이미 정하여졌으므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1월 24일 경진 첫번째 기사 풍수설을 가지고 본문을 참고하여 의론을 결정할 것을 명하다. 예조참이 박연과 지편전 남수문과 은교 정창손에게 명하여 최양선이 말한 풍수설을 가지고 본문을 참고하여 의논을 결정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1월 24일 경진 두번째 기사 강계부 만포 구자에 새로 만호를 두다. 만포 구자의 방어가 가장 요긴함으로 새로 만호를 두었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1월 25일 신사 첫번째 기사 의정부의 정조 하례에 나례에 남악을 쓸 것을 전제하다. 이 뒤로 정조 나례에 여악을 그만두고 모두 남악을 쓰라 하였다. 정조 나례는 섣달 금음날 악기를 쫓는 의식이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1월 25일 신사 두번째 기사 관습도감에게 처용무에 남자 제인을 쓸 것을 전제하다. 이 뒤로 처용무의 기생을 그만두고 남자 제인을 쓰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1월 25일 신사 세번째 기사 공조의 후궁을 지을 동안 다른 건축일을 정지할 것을 전제하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1월 25일 신사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온양행궁 밖에 군사 100명을 주둔시킬 것을 아뢰다. 이제 온양에 거둥하시는데 바다 어기가 멀지 않사오니 전례에 따라 거도의 절제사 군영에 소속 군사 100명을 도진무로 하여금 암령하여 행궁 서편 십리 밖에 주둔하여 대령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1월 26일 임호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여러 풍수들을 불러보고 스릉 산혈의 길흉을 질의하다. 왕세자가 도승지 조서강 우구승지 강석덕 예조참이 박연 지편전 남수문 은교 정창손 등 및 여러 풍수들을 불러보고 스릉 산혈의 길흉을 질의하였다.
세종시력 99권 세종 25년 1월 2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오랑캐 가운데 벼슬을 주어야 할 자를 조사해 아랠 것을 전제하다. 이제 경이 올량합의 돔한호 도을혼의 말을 가지고 아뢰기를 도론 등의 말에 알타리는 딴 마음을 품고 배반하고 도망하였으며 별로 공로도 없는 데다 모두 벼슬을 받고 상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벼슬이나 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민망스럽다고 하오니 만일 알타리의 예에 따라 그들에게 상을 준다면 도적의 병고를 탐지해 고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고하였는데 내 생각으로는 올량합으로 서울에 온 자들은 이미 벼슬과 상을 받을 것이니 만일 서울에 오지 못한 자로서 족속이 강성하여 부득이 벼슬을 주어야 할 자가 있거든 비밀히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1월 2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중국의 예절에 따라 잔치를 행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전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가 얘기를 살펴본 즉 큰 잔치 때에 잔치가 끝나면 세 가지 날고기 접시를 거두어 빈관으로 돌아간다 하였고 의례 경전 통에는 빈이 잔치 끝날 때 북향으로 앉아 덧포육을 받아가지고 내려온다 하였으며 거주에 이르기를 포육을 가진 위에 거듭 임금이 주는 포육을 받는 것이라 하였으며 향엄주례에는 빈은 접시를 집어 사정에게 돌려주면 사정이 내려가서 빈이 내려가며 따라가며 주인은 접시를 집어 제자에게 돌려주면 제자는 서계로 주인은 동계로 내려가며 개는 접시를 집어 제자에게 돌려주면 제자가 내려가는데 개도 따라가며 만일 여러 공대에 있어서는 사람을 시켜서 접시를 받되 빈의 예질과 같이 하고 여러 빈이 다 내려간다 하였습니다. 또 중국의 설날 조회하는 예절을 덧자온 적 잔치가 끝나면 공후 이하가 혹은 푸른 주머니로 혹은 수건으로 남은 반찬을 싸가지고 내려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문 밖에 나와 수행원들에게 준다고 하였사옵니다. 비옥건대 옛 제도와 중국의 예절에 따라 크고 작은 잔치가 끝날 때는 종실들과 여러 문신, 무신들이 북향하여 앉아서 남은 반찬을 가지고 푸른 도로 싸서 각자 가지고 나가도록 하고 모든 공식 잔치에도 또한 남은 음식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1월 2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지평 이종겸이 후궁건설을 중지할 것을 아뢰다. 이 궁은 불갑을 지어야 할 것으로 내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1월 2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최관을 의인부에 가두고 외인을 살해한 사유를 다시 추궁하게 하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1월 29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1월 3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수릉의 혈자리를 잘못 고른 서운부정 최양선을 의금부에 가두다. 이는 수령의 주장되는 혈이 본디 인방으로 앉은 자리인데 양선이 도리어 간방으로 앉은 자리라 하여 망령된 말로 이기기를 탐하고 또 제조 이정령과 정인지를 대하여 분을 내어 모욕을 했기 때문에 가둔 것이었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1월 3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병조와 종부시의 유복 지친에 대해 조사하여 벼슬은 원하면 제수할 것을 전제하다. 병조와 종부시에 전제하기를 지난번에 유복지친으로서 말을 올려 벼슬 받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병조에 내려 조사하게 하였으나 병조에는 참고할 만한 문적이 없으므로 이뒤로는 모두 종부시에 내려서 친척관계에 가깝고 먼 것과 벼슬 받은 연도와 상관이 된 선우를 상과에 아뢰면 곧 병조에 내려서 제수함을 예기로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종정승이 보낸 이라사이아문 등 34민이 바늘에 따라 토산물을 바치고 알타리의 마구 음파가 바늘에 따라 하직하니 그 음파는 간첩으로 공이 있기에 특별히 상을 더해 주었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후궁에 쓸 목재를 재촉하여 민폐를 끼치지 말 것을 강원도 관찰사에게 전지하다. 이때 성공부정 하복생이 선군 1200명과 방패 200명을 거느리고 강원도 춘천 등지에서 후궁에 쓸 제목을 배기하였는데 복생이 치게 하기를 역승이 선군을 거느리고 온 것이 지극히 더디고 느리오니 문차에 죄를 지시고 차사원으로 죄가 있는 자는 직결 처단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형조에 명하여 역승을 문초하게 하고 드디어 강원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의 습성은 더디고 느려서 흔히 직책을 맡고도 이를 널쩍널쩍하고 세월만 보내면서 겨우 죄책이나 면하라 하고 간혹 직책을 다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무쪼록 빨리 끝내려고 힘쓰기 때문에 도리어 소란을 일으키는 패단이 있어서 느리고 빠름이 알맞지 못하고 일처리가 옳지 못하게 된다. 이제 후공 짓는 일은 제조 및 감력관들이 이것을 가지고 권리의 특별한 일로 여기고 여러가지 역사를 모두 급하게 독촉하여 하복생이 역시 역성을 문초하고 차사원을 적결 처단하기를 청하니 이는 그저 제 목재를 빨리만 수송하고자 하고 민폐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어서 반드시 소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내 모두 윤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책벌이 시행되지 않으면 굴령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우선 복생의 청을 쫓는다. 그렇지만 이 영성은 공력이 매우 무겁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므로 그저 오래 미룰 수 없고 그렇다고 날짜를 박아서 기한에 대야 할 일도 아니니 만일 올 봄에 못한다면 올 가을까지도 하고 또 못한다면 내년 봄까지로 하여 여러 해가 되더라도 괜찮기는 하다. 다만 빨리 끝내려고 애써서 자꾸 채찍질을 함으로써 백성의 힘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내 심히 걱정하는 것이니 경은 내 마음을 본받아서 빠르지도 않고 더디지도 않게 하여 패단이 없도록 하라. 패단이 없도록 조치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예조에서 최양선을 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거절하다. 전일에 대군 및 정부의 풍수학 제조와 함께 수령을 살필 때 서원부정 최양선이 수령의 할 자리가 인방자리인 것을 간방자리라 하고 또 허망하게 이르기를 곤방물이 새 잎처럼 갈라졌다 하여 그 해로움을 논하기를 손이 끊어지고 맏아들을 잃는다고 하여 풍수서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말로서 제가 옳다고 억지 우게 되고 또 그 은사가 불순하고 무리하기에 신등이 간이 사실을 갖추어서 청하였사온데 다만 의금부에 가두라고만 명하시고 고문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오니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여러 지리책들을 상고해 보아도 그 해롭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마땅히 법관으로 하여금 양선이 말한 바를 가지고 여러 지리책을 대조하여 그 옳고 그름을 분변하여서 과연 허황하여 근거가 없으면 그 허황하게 말한 죄를 바로잡고 역사책에 기록하여 후세의 의혹을 끊어버려야 할 것이옵니다. 만일 이제 죄주지 아니하시면 신등이 깊이 두려워하옵기는 옳고 그름이 정해지지 않아서 여러 사람의 의심이 명백해지기 어렵사고 이 같은 무리가 마침내 조심하는 바가 없이 제멋대로 서로 제 나름의 지혜를 저마다 쓸 것이오니 옳고 그름을 따져 밝힌 연후에 죄주고 말고를 성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성의 광망한 것은 나도 알기 때문에 아마 양선으로 하여금 다시는 큰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양선이 어찌 딴 마음이 있었겠느냐. 그겨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힘써 말했을 뿐이니 죄줄 수는 없다. 전일에 이 뜻을 경등에게 일렀는데 경등이 내 말을 넘겨 듣고서 죄주기를 청하니 나 또한 경등의 뜻을 모르겠노라. 경등은 나로서 양선을 믿는다고 하는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먹은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말하는 것은 신하된 사람의 충성인지라 내 역대의 사기를 보건대 과감하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죄주는 자가 있지 아니하였다. 양선의 말이 비록 불순하다 하지만 그러나 소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임금을
한 처지에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서 임서 말하여 고라하지 않은 것이니 비록 이 정령의 멱살을 잡고 말하였을지라도 불가할 것이 없고 또 지리의 논술에 화복은 알기 어려운 것이니 지난번 성령의 장명 때 모두 태종께 이롭지 않다 하는 것을 태종께서는 듣지 않으시었어도 마침내 자연의 수완을 편안히 누리시었다. 만일에 지리를 깊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공정하게 본다면 말의 옳고 그름을 쉽게 가릴 것인데 이제 지리를 깊이 아는 사람이 없으면서 모두 양순의 말은 그르게 여기고 다른 이의 말은 옳다고 하니 이 정령과 정인지가 과연 무슨 소견이 있으며 경등은 또 무슨 소견이 있는가? 가령 여러 책을 참고해 보아서 양순이 말한 것이 그러다면 양순이 마땅히 잘못 본 죄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만일 양순이 말이 옳다면 경등이 또한 이정령 정인지를 죄 주고자 청할 것인가? 나는 경등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줄 안다. 경등은 또 말하기를 양순이 그런 것을 고집하고 과감히 말하는 것은 이름을 낳고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태종조의 도니문의 인덕전 앞에 있었는데 만일 일수권의 집을 거쳐 지나면 왕래하기가 심히 편리할 것을 사람마다 알면서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던 것은 일수권을 두려워함이었다. 네 사람이 이르기를 대신을 거역하면 뒤탈이 한없다 했는데 양신이 진실로 이름을 낳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조에게 아양을 부려서 눈치를 따르고 비위를 맞추기에 혹시나 의심이 있을까 두려워할 것이지 어찌 즐겨 나라 일 때문에 감히 제조와 더불어 맞서서 다툴 것인가. 경등이 반드시 양선을 죄주고자 하는 것은 하관으로 하여금 일체로 상관의 명령을 들을 뿐이고 감히 여기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어찌 국가의 이익이 되겠는가 하였다. 어이 옳소. 최영선이 말이 맞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6월 2일 무자 두번째 기사. 형조에서 외산촌 아우를 때려 죽인 죄인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 충청도 청풍주에서 육막동은 외사촌 아우를 때려 죽여자이오니 법에 따라 교행에 처할 것을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6월 3일 개축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3일 개축 두번째 기사. 의정부와 예조에서 최양순을 벌할 것을 다시 청하다. 지리는 형상이 없어 보이기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이제 수령의 혈자리가 본시 임방자리인 것을 양순이 감히 간방자리라 하였고 다시 방위를 살펴서 옳고 그름이 저절로 드러남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말하기를 이 역시 믿기 어렵다 하고 또 근거 없는 말로 망령되게 곤방물이 새잎처럼 갈려져서 해롭다고 칭탁하기에 곤방을 찾아본 적 물이 없어갖고 마주 앉아 여러 척과 대조해보니 증언할 수도 없으며 이에 말하기를 내가 마음으로 깨쳐 안 것이 있다고 하며 미신을 고집하여 회개하지 않사오니 이 같은 자는 대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배척하고 저 혼자 나서서 이름을 내려는 것이니 어찌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잊고 깨끗한 마음으로 땅을 가리는 자이옵니까? 가령 양선은 성질이 본디 광망하여서 좋게 따를 것이 못되니 그의 말하는 것은 누가 믿을 것이냐고 한다면 뒷날의 재주와 명망이 양선보다 훨씬 나았고 남들에게 신용을 얻을 사람이 있어 속으로 간사한 꾀를 품어서 이와 같은 호황한 말을 할 때 그래도 남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요망하고 허황하게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이 있사오니 문초하여 죄주 시기를 비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른 바를 잘 알겠노라. 소인이 누구라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간사한 개교가 없으리오마는 그러나 정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어찌 차마 그 속마음을 넘겨 짚어 가지고 죄를 줄 것인가. 말을 시켜 놓고서 또 따라서 죄를 주면 위에 누가 감히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양성은 광망하니 내 장차 큰일에 쓰지 않겠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3일 개축 세번째 기사. 병조의 보갑사를 뽑을 것에 대해 전제하다. 보갑사를 시험하여 뽑는 법을 금년봄에 시험해 보려 하니 먼저 신장이 8척 이상 되는 건강한 사람을 골라 보사는
185에서 화살 3개 중 2개 이상 맞힌 것과 기사는 3번 쏘아 1번 이상 맞히는 것과 갑주를 입고 궁정과 환도를 차고 다름쥐로 300보까지 가는 것 등 3가지 제주에 다 입격된 자를 시험에 뽑으라. 시험할 때 남과 함께 다름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저 혼자만 다름질 하게 하되 다름질의 더디고 빠름은 논하지 말고 다만 300보를 달려간 자면 뽑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간이들을 고쳐 지을 자리를 고르라 명하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예조에서 일본 국내의 변고로 인해 통신사 파견을 재고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와 예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그래 경상도 처치사에게서 온 전후의 편지로서 참고하온즉 일본 국왕이 즉위한 연월이 틀리고 또 섭정인의 생명이 가지 않사오니 다른 변고가 있는 듯 의심되었고 또 소위전이 대내전과 함께 서로 싸우다가 패하여 대마도에 와 있었는데 지금 막부로 돌아갔다 하온즉 대내전의 안위도 알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뒤에 오는 외인에게 물어서 적실하게 사변을 안 연후에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도둑질의 방지책에 대해 아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근래에 도적이 성행하오니 도적이 거치게 하는 방법을 불갑을 엄하게 하여야겠습니다. 형조가 일찍이 받은 교지에 절도를 재범한 자는 양민, 천민을 막론하고 각도, 연변, 각 고을의 관노로 임시 소속시켜서 처자를 한데 모여 살게 하고 환전을 주어 생업에 안착하게 하되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못하게 하고 수령의 엄중히 조사와 관찰을 늘 하여서 저절로 마음을 고쳐 다시 도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시어 법을 베풀어 막고 금하기를 할 대로 다 하여 빠짐이 없었사오나 도적들이 그저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혹은 가는 길에 도망하거나 혹은 정해진 곳에 갔다가 도망하거나 하여 안팎으로 다니면서 도둑질을 한 자는 거의 다 재범한 사람이온데 그래도 드러난 표적이 없어 덮어놓고 잡기가 어렵사옵니다. 무릇 도둑질한 사람을 재범하여도 죽이지 않는 것은 그의 회개를 바라는 것이오니 이왕에 죽이지 아니할 바에는 마땅히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할 것이었고 더구나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마땅히 돌보아 불쌍히 여겨주어야 할 것이온데 수령들이 법의 세운 뜻을 범하지 아니하고 헛문서로 볼 뿐 내버려 두고 시행하지 아니하며 또 그 마을 사람들도 도적으로 여기에 역시 모두들 업신여기기만 하니 이러하기 때문에 임시 소속된 사람이 비록 회개하려 하여도 할 길이 없어서 생업에 편히 있지 못하고 곧 도망에 나가서 또다시 도적이 되므로 도적의 유행이 날로 갈수록 널리 퍼지오니 만일 금지와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않사오면 그 피해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옛 제도를 살펴보면 3대 이전에는 풍속이 순후하였으되 역시 책형을 썼사옵고 송나라 때의 주문공은 말하기를 도형이나 유형으로는 담을 넘고 벽을 뚫는 좀도둑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일체로 공형이나 비형으로서 다스린다고 하였사온데 이것이 다 참혹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체형을 행하려 하면 그것은 도적을 금하려는 생각이 깊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자자하는 형벌은 발꿈치 뒤에 자자하였던 것을 얼굴로 옮겨 자자하는 것으로 별로 가중됨이 없고 또 얼굴에 자자하면 비록 혹시 도망할지라도 사람마다 쉽사리 알게 되어 몸둘 곳이 없을 것이므로 혹 부끄럽게 여겨 허물을 고치는 도리도 있사오니 도적을 잡고 도둑질을 방지하는 방법은 이번만한 것이 없사옵니다. 이제부터는 초범으로 절도한 자는 율에 따라 논죄에 자자하고 재범한 자는 논죄에 자자하여 관노에 임시 소속시키고 삼범자는 율에 따라 사형에 처하되 그것이 은사를 받기 전후를 통하여 삼범인 자면 논죄한 후에 자자 및 단근은 면제하고 철도 2글자를 양쪽 뺨에 갈라 자자하고 인하여 관노에 소속시켜서 완전히 구휼하는 법을 거듭 밝히어 거행하다가
그 생업에 안착하기를 기다려서 모욕을 시키지 말고 곡진하게 보호하여 고율하여 쓰고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시로 단속해 살피게 할 것이며 만일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그 이정이나 이장 및 수령을 이율에 따라 죄주고 지나가는 각 역이나 길목이나 나루나 사원 및 길에서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그를 붙잡아서 즉시 관에 넘겨줄 수 있게 하여 다시 논제를 행할 것이오며 다시 초복의 관원을 정하여 만일 객으로 숨는 것을 허용해 받는 자와 잡고도 보고하지 않는 자는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로 논제할 것이오며 도망해 나간 곳에서 능히 잡아 고하지 못하면 관령, 이정, 이장, 감고와 이웃도 문제를 해야 할 것이오니 서울의 오부 및 한승부와 외방의 감사와 수령들이 항상 검찰 거행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6일 임진 첫번째 기사 김익생 이희 우계번 권극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익생으로서 중추원도사를 이희로 형조 참의를 우계번으로 사관은 우정원을 권극하로 경주 부윤을 삼았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6월 6일 임진 두번째 기사 종정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삼보라, 쇠모 등 4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7일 개사 첫번째 개사 임금이 최양선의 파직이 불가함을 승정원에 말하다. 위조에서 최양선의 벼슬을 파면할 것을 청하게 내 힘써 불가함을 말하였지만 내 어찌 양선을 믿었으리야. 예조에서 양선의 죄를 아뢰기를 처음에는 그릇된 소견을 고집하여 죄주를 이기려고 힘쓰다가 뒤에는 잘못됨을 알고 하는 말이 내 마음으로 깨쳐 안 것이 있다 하였는데 대체 지리의 설에 어찌 마음으로 깨쳐 알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주어야 합니다 하였는데 내 생각에 하건대 양수는 용렬한 사람이라 반드시 마음으로 깨달아 안 이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현전을 보면 마음으로 깨달아 알 것이 많은지라 만약 이르기를 양선이 마음으로 깨달은 이치가 없다 하면 가거니와 지리에 어찌 마음으로 깨달을 이치가 있겠느냐 하면 불가하다. 또 지리의 설에는 길함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이 길이 이르기를 자손이 길하다 하고 흉함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이르기를 자손이 흉하다고 하는 것이다. 지난번 헌능을 살펴볼 때 하윤과 이양달이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다투어 이해를 말하며 모두 자손을 길흉으로서 말하였는데 양선이 말한 것이 무엇이 가히 죄가 될 것인가? 내 전일에 다시 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수lum과 같은 큰일을 말함이고 다른 일에도 다시 쓰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양선의 말한 바를 불순하다 하여 만일 버리고 쓰지 아니하면 이는 뒷사람들의 말할 길을 막는 것이므로 파직시키는 것은 불가하니라 하였다. 아유 멋있어. 우리 세자.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7일 개사 두번째 기사 한길도 도호관찰사 정갑손에게 기순한 오랑캐를 후대할 것을 선지하다. 이제 경이 아래기를 동양북에 사는 올량합 아다오가 차자를 거느리고 회령에 와서 경성이나 길주의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였기에 대신들에게 의논한 적 모두 말하기를 아다오가 기순하여 나오는 것은 그 정상이 기특하오니 길주 관하에 명령하여 장차 들어갈 사람에게 기름진 농토와 완전 구비된 집을 골라줘서 특별히 완전한 구유를 하여서 첫 해에는 아무쪼록 의복과 양식을 주게 하고 또 감사로 하여금 계속하여 소금과 간장이며 생선과 미역을 데워 주도록 하소서 하니 내 생각하건대 아다오가 기순해 나와서 내 지에서 살고자 하는데 만일 후대하여 보호 구휼하지 아니하면 의리를 사모하는 마음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니 아무쪼록 여러 대신들의 의논에 따라 시행할 것이고 미진한 조건은 도절제사와 더불어 의논하여 곡진하게 조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7일 개사 세번째 기사 동창 범찰이 토산물을 바치니 의복과 신을 주다.
동창이 아리 등 3사람을 보내고 범찰이 막내 등 2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의복과 갓과 신을 주었다. 세종시로 99권 세종 25년 6월 8일 가본 첫 번째 기사 뒤승문원사 변효문이 요동에서 돌아오다. 관납관인 지승문원사 변효경이 중국 황제의 칙수를 받들고 홀라온에게 잡혀갔던 우리나라 사람, 여자, 송가이 등을 대동하고 요동으로부터 돌아왔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6월 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구전 군관을 대신하여 본고장 정군으로 방어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함께도 도질제사 및 오진의 여러 장수가 각기 구전 군관을 두는데 본진은 관노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정규군의 자제들로서 그 심부름에 종사하게 되오니 천역을 이기지 못하여 근심 걱정하는 것이 모두 심각합니다. 서울 군관은 실로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없고 이들을 지대하는 패단만 있어 이 고장 정군으로서 번갈아 방어하게 한만 못하오니 서울 군관은 모두 폐지하여 백성들의 희망에 따르는 것이 매우 유익하겠습니다 하고 하니 의정부와 더불어 그들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래라 한즉 정부와 병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래기를 오진 및 각 구자에서 심부름하는 서울 군사를 거도의 관찰사와 제체사를 하여금 방어에 꼭 기묘한 곳과 덜 기묘한 데를 나누어서 아래게 한 연후에 적당히 재량하여 수를 감할 것이 없고 국정길주 같은 고을은 이미 내지가 되어서 방어가 기묘하지 아니하오니 그 수령이 데리고 간 서울 군사들을 모두 폐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6월 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범법하는 군사를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이제 온천에 거동하신 후에 크고 작은 인원들과 체번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관과 숙소에 유숙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길가에 있는 민가의 물건을 약탈하는 자가 혹 있어 올 것이니 지나가는 역의 찰방으로 하여금 순행하면서 단속해 살피게 하시고 만일 찰방이 갈 수 없는 곳은 그곳의 수령으로 단속과 감찰을 엄하게 하여 만일 범법하는 자가 있을 때는 7품 이하이면 본인을 가두고 6품 이상 종 3품 이하이면 그 수행원이나 노자를 가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최양선을 지리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명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제부터 지리를 살펴볼 때 큰일에 관계되는 것은 최양선을 참여시키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1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종정승이 보낸 오라쇠모 등 17인과 올량앞집이 구적보화 등 7인이 바늘에 따라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1일 정유 두 번째 기사 도진무, 성달생, 박종우, 김종서 등이 온양거동에 호종 인원의 질문을 건의하다. 이제 온양에 거동하시는데 다만 건병 100인만으로 호종하게 하시오니 신등의 생각에 너무 적사옵니다. 아니 임금 말하기를 적지 아니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1일 정유 세 번째 기사 경원절제사 이윤화가 전을 올려 승진을 살해하다. 가선대부에 승진된 것을 살해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1일 정유 네 번째 기사 파선되어 빠져 죽은 외인을 장사 지내고 생존자는 구제에 돌려보내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한 바 파선되어 빠져 죽은 장사꾼 외인 2사람은 각 포구의 만으로 하여금 거두어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내게 하며 그 생존한 5사람은 의복과 양식을 줘 따듯이 구제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주하정은 윤면이 노혜신의 관직 제수가 부당함을 아뢰다.
노 회신으로서 예빈 주구를 제수하시오니 회신은 요전에 참남한 일을 감행하와 그 죄가 가볍지 않사온데 특별히 은혜를 내리시어 다만 직천만을 회수하시고 징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려주신 것만도 너무 빠른 건을 또 이것을 제수하시오니 신능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 말이 그러할 듯하나 그러나 영영 소용하지 않는 죄가 아니고 또 외척에 관계되는 까닭으로 내 임용한 것이다 하였다. 면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아뢰는 것도 역시 영영 소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옵니다. 사람이 명분을 아끼는 것은 진실로 명분을 어지럽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옵는데 회신은 분수를 참남이 하고 예의를 벗어나서 죄가 막대하온데 바직한 지 오래지 않아서 징계는 실상 얼마 안 되고 소용은 너무 빠르오니 이것이 신등이 감히 청하는 뜻이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회신의 죄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고 벌써 이미 임용하였는데 어떻게 다시 파면하겠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1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봉궁, 장미, 노비 문제에 대해 의논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도승지 조서강, 조하승지 이승손, 우승지 조극강, 좌부승지 김주호, 동부승지 성봉조를 불러 보고 이르기를 봉궁이란 명칭은 당태종 때부터 시작하여 조씨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역시 있어서 봉궁이란 칭호가 예로부터 그러한데 다만 이제 봉궁장미라는 칭호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 버리려고 생각했으나 조상 때부터 시작한 것이어서 갑자기 고칠 수가 없으니 아직은 10말에 2식, 3말씩을 더하여 사사집의 관례와는 다르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또 노비는 관계가 대단히 중하여 왕망이 노비의 수효를 한정하려 하였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를 옳지 않게 여기에 왕망의 하던 바를 모두 버리었고 동중서도 노비의 수요를 정하려 하여 이것은 좋은 법이므로 내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대로 정지하였거니와 지금 법에 관공서가 봉궁과 더불어 노비를 서로 송사하면 관리가 판결하여 봉궁에 소속시키므로 임금이 갑자기 혹은 궁첩에게 주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여 사리에 있어 온당하지 못한 바가 있고 또 시민들이 봉궁과 더불어 서로 송사하는 경우는 둘이 다 옳지 못한즉 도관에 소속시키는 것은 관공서가 노비를 서로 송사하는 경우와 다르니 또한 옳지 못하다. 이제 우승규가 송사하는 노비는 양편이 다 옳지 못하다 하여 도관에 소속시키게 되니 이것이 불가하지 아니하냐. 요전에 왕실에 있는 한 계례부치의 노비를 대군들이 각자의 들은 대로 잡아다 부리는데 사리에 비추 어긋남이 있으므로 모두 나에게 보고하게 하여 봉궁에 소속시키도록 하였으나 봉궁 노비를 잡아가지는 관리에는 비록 같은 계례부치의 사람이라도 만일 몸이 호적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수리하지 않게 되어서 이로 인하여 여러 대군이 부려야 할 노비가 누락되거나 혹은 다른 곳에 소속하게 되니 이 또한 옳지 못하다. 우남사, 지천사, 회강사, 감노사, 내절의 노비는 나의 외갓집 옛조상께서 시주했던 것인데 저의 노비를 폐지할 때 서로 송사하는 자가 많으니 태종께서는 모두 봉궁에 소속시키게 하시고 유언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항상 봉궁에 소속하게 하라 하셨으므로 내 여러 군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 이 노비들이 부르는 이름을 가각고나 혹은 형조에 간직해 두게 하려 하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1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잔치가 끝난 후 남은 음식을 장성관, 당상관 이상의 수행원에게 주도록 명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크고 작은 잔치의 종실과 논무 여러 신하들이 푸른 보를 가지고 각기 자리에 나아가 먹기를 마친 뒤에 북향하에 앉아서 찬을 집어 푸른 보로 싸서 손수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이미 전에 일렀거니와 당상관 이상은 각기 자기 자리에 나아가면 장성관이 푸른 보를 가져다 앉은 자리에 놓았다가 잔치가 끝난 후에 각자 북향에 앉아서 남은 잔을 싸서 그대로 두고 나가면 장성관이 가져다 수행의 어른에게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9권 세종 25년 2월 13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지평 이종겸이 최양승 김하 노회신을 논제할 것을 청하다. 최양승을 의금부에 내리셨사온데 신 등은 까닭을 알지 못하오나 이미 옥에 가두었으면 반드시 그 죄가 있을 것이었고 만일 죄가 있사오면 반드시 그 죄를 올바르게 밝혀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시원하게 다 알도록 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또 양승은 고집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온지라 어찌 가두는 것만으로 징계가 되오리까. 다시 유사에게 내리시어 문초하고 제주도록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또 이제 김하로서 성공 판사를 시켰사온데 하는 거상할지 기생체벌 가늠하의 형실이 짐승과 같사오매 한 관의 우두머리가 되면 불가하오니 비옵건대 모름지기 다른 벼슬로 고쳐주시기를 바라오며 노회신의 제늘이 죄는 신등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하오나 그 첩과 첩의 의미가 모두 관비에 소속되어 있사온즉 반드시 여색으로 인한 것일 것이옵니다. 회신이 본디 여색을 탐하 난잡하고 망령됨이 비할 데가 없으므로 직집을 도로주게 하신 것도 벌써 너무 빠른데 또 벼슬을 주시면 더욱 불가하오니 그 벼슬을 파면시키어 회개할 길이 되게 하시기를 비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선의 일은 내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기마의 일은 전에 애매함으로 다시 의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어찌하여 오늘에 와서 다시 말하느냐. 회신의 죄는 전일에 너희들이 아랜 바인데 어찌 모른다 하느냐. 그러나 회신은 외척에 관계되고 또 그 죄가 사지가 관계되는 바가 아니며 건자에 이미 징계하였기 때문에 임용한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3일 기현 네 번째 기사 조화정은 윤면이 노회신을 파직시킬 것을 아뢰다. 번영은 작은 물건이로되 옛사람이 아꼈고 장후가 후식하는 것은 옛선비가 개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왕조에 이르러 상하에 장정이 있사와 명분이 물란하지 않았사온데 노예신의 첩이 머리 장식을 참남하게 궁액과 같게 하오니 죄가 누구보다 곱지만 그릇가시는 정이 지나치게 쏠리어서 다만 직천만을 거두셨다가 얼마 안 되어 직책을 돌려주시고 또 이 벼슬을 주시오니 신등의 생각에는 한갓 회신이 은총을 믿고 기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윗사람들이 법을 만만히 여겨서 경솔히 범할까 두려워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의 말이 내 가상히 여긴다. 만일 큰 죄가 있다면 파면시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회신의 첩의 머리 장식은 첩의 어미의 한 짓으로 다만 알고도 금하지 않은 것이 죄일 뿐인데 뒷사람들이 어찌 이것을 보고 본들 자가 있으랴 하였다. 면이 다시 아뢰기를 회신이 알고도 금하지 않았으니 그 죄는 마찬가지였고 또 나이 어리고 재주도 없이 엄난하고 방종함이 그리 낌이 없사온데 다만 척분만으로 임용하시오 하신 것이오니 바라건대 모름지기 파직시켰다가 나이 들어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임용하시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임용하였는데 어찌 다시 파직시키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3일 기현 다섯 번째 기사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돈사문 등 네 사람이 토산물을 바치니 돈사문에게 의복 2벌과 가신 및 쌀콩 30숨을 주고 나머지 세 사람에게는 의복 각 한 벌씩을 주었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3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귀화한 야인을 조정의 회보 없이도 받아들이게 하다. 한길도 도절제사와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들어와 귀한 야인으로서 본국 내지에 살기를 원하는 자를 서울에 치게 하여 회보를 기다려서 처치하려면 내왕하는 날짜가 오래 걸려서 혹 농사 짓기에 때를 잃게 될 것이니 이 뒤로는 내지에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거든 경등이 적당하게 생각하여 조치하되 길주 이남의 기름진 토지와 완전 구비된 집을 골라 들여 살게 하고 곧 식구를 헤아려 의복, 양식, 간장, 소금을 주고 첫 해에는 관에서 사람과 소를 주어 도와주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생업에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3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경원제제사 이인하를 회령
절제사로 제수하다. 알타리의 도마노, 마구, 언파, 동야, 오대, 낭복, 아한 등이 말하기를 회령절제사가 우리들 대우하기를 너무 박하게 하므로 장차 이사가려 한다 하옵는데 야인들이 흉년이 들어 먹기 어려우니 가만히 도망하여 옮겨가려 하는 자가 잠옷 한둘만이 아니옵니다. 변방장수의 도리는 은혜와 위엄을 모두 갖추어야 바야흐로 이들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고 진압하여 복종하게 할 수 있을 것이온데 경원절제사 이윈화는 되놈의 실정을 익숙하게 알고 또 경원에는 야인이 드무오니 청하건대 인화를 회령으로 옮기고 회령절제사 김윤수를 경원으로 옮기게 하소서 하므로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 싸르기를 두 사람의 낫고 못함을 신등은 모두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인하는 비록 조금 적을 방하는 재주가 있다 하되 적을 헤아려 임시 변통하는 일은 그 재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장이 반드시 생각하는 바가 있어 청했을 것이니 그 청의 조청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우정은 우계번의 말에 따라 노의 신을 파면하다. 노회신에게 분수에 참남한 일로서 오로지 직첩을 거둔 것은 이 또한 다행한 일이온데 얼마 안 되어 직첩을 돌려주고 또 벼슬을 제수하시니 회신이 징계함이 무엇이옵니까? 오나건대 대간의 청을 조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말을 다 했으므로 다시 다른 말 할 말이 없노라 하였다. 계본이 다시 아뢰기를 회신이 범한 바는 비록 적사노 죄는 실로 커옵니다. 이제 대간의 청함에 좋지 아니하시면 회신이 생각하기를 대간도 좋게 두려워할 것 없다 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을 것이오니 비옥군대 신등의 청을 채택하시와 잠깐 파직시켰다가 다시 임용하심이 오히려 옳을까 하옵니다 하니 명하여 회신의 벼슬을 파면하였다. 멋있어. 우리 세종도 그렇고 신하도 멋있어.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1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파해관 최환을 문초하다. 외조판서 김중서가 아뢰기를 돈사문이 말하기를 작년 8월에 저희 섬사람 38명이 고기잡 낚기를 하려고 정명서를 가지고 고초도 근처에 가서 배를 메고 있었는데 파해관이 붙잡아 옥에 가두고 인하여 가진 물건을 다 빼앗았으니 실로 너무 심합니다고 하옵니다. 하니 그때 최환이 이미 의금부에 갇혀 있었으므로 명하여 그 사이도 함께 문초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6월 1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함기도 도절제사 김효승이 건의한 술의 싸움 법을 받아들이다. 그랬구나. 김효승이 지게하기를 신이 엎드려 내리신 분부를 받아 배우니 거룩한 가르치심이 소상하고 밝으시와 다시 가히 말씀드릴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신이 임명을 받들고 있으므로 말씀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술의 싸움의 법은 대개 전번 올린 글에 실려 있습니다만 신은 생각하옵기를 예로부터 연역이 사실상 같지 않사오니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이 법을 쓰지 않았고 중국 사람도 또한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았사오나 지금에 있어서는 세고 우를 방하는 방책으로 술의 싸움보다 나은 것이 없사옵니다. 야인들이 섞여 살고 있어서 병고가 아침 저녁으로 있고 남북의 풍토가 각기 다른데 남쪽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마필이 병나는 일이 흔히 있어서 사람은 많고 말은 적으므로 말탄 군사만으로 방에 분배시키면 군사가 반드시 적을 것이니 아울러 보조로서 수레를 태워 사용하면 병들이 반드시 많아질 것이옵니다. 이것이 세고울에서 술의 싸움을 쓰자는 이유의 대체 요지요니 말이 없이 새로 이사온 백성에게 강제로 말을 준비시키므로 왕왕 도망하여 피하는 자도 또한 혹 있사오매 이러한 패단도 또한 구제하지 않았으면 안 될 것이옵니다. 이것이 수레를 써서 백성을 구휼하는 큰 줄거리입니다. 당나라 방관이 안록산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소가 너무 놀라서 패전하고 웃음거리가 된 일은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오나 아마 이는 방관이 본디 소를 길들이지 않은 소치인가 싶습니다.
만일 방간에 패한 것으로서 허물을 삼아 수레 싸움의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은 무릇 양편 적군이 수레를 버리고 순전히 기병만이나 보병만으로 싸울 때 또한 양편이 다 이기거나 양편이 다 패하는 이치는 없을 것이며 그 패한 후에는 기병이나 보병을 쓰지 않을 것이옵니까? 그런즉 싸움의 승패는 특히 기계의 소치로만 그리 되는 것이 아니었고 이에 장수에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그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높고 험하여 도로가 좁고 막히는데 어떻게 능히 수레싸움의 법을 쓰겠느냐 하시오니 이는 신이 아래온 근본 뜻이 아니옵니다. 신이 세고울에 2번을 가보아 싸운데 그 땅이 도적의 소굴에 가깝고 구원병에 오기는 멀므로 세고울 성벽의 탄탄한 곳에 수레 싸움의 법을 써서 새로 이싸온 백성들을 안심하게 하고 점차로 남도에서 방어하러 오는 군사를 줄이고자 할 뿐이오며 높고 험한 곳에 멀리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태공병법에 이르기를 무릇 수레의 죽을 땅이 10곳이 있고 이길 땅이 8곳이 있는데 장수가 해로운 10군데와 이기는 8군데에 맑으면 적군이 비록 1000대의 수레와 만병의 기병으로 포위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몰고 옆으로 달려 반드시 온전하게 이긴다 하였습니다. 그 해로운 10군데 중의 산천이 높고 험함을 역력히 고정할 수 있사오니 진나라 마융이 양조를 토벌할 때 평상글을 만들어 이리저리 다니면서 싸우기를 천리나 하면서 드디어 적을 이겨 싸우니 그 천리 안에 어쩌지 밭두둑과 울퉁불퉁한 곳이 없었겠습니까? 오진성 밑에 비록 1마장이나 2마장의 평탄한 땅이 있다 하나 그 사이 어찌 언덕 골짜기 밭두둑 울퉁불퉁한 곳이 없으랴 하시오나 신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오진에 사는 백성들이 항상 수레를 사용하옵는데 이제 조그만 싸움 수레 때만이 오직 그런 곳에 다니지 못하오리까. 이제 야인의 싸움하는 것이 구름같이 모여다가 새같이 흩어진다 하시오나 신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야인이 비록 말에 익숙하여 빨리 싸우는데 유리하다 하지만은 어찌 능히 날아갈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싸움 수레로서 기병과 보병을 보조하자는 것이옵니다. 혹 먼저 하고 혹 뒤에 하여 소가 마음같이 되지 않고 한번 나아갔다 한번 물러갔다 하면 수레가 능히 미치지 못하여 적에 습격당하는 바가 될 것은 말할 것 없이 알 수 있다 하시오나 신이 일찍이 덧건데 장수된 도리에 귀한 것은 남을 알고 나를 알아서 잘 생각하여 움직이는 것이라 하였사고 또 덧건데 도적의 전술은 형세가 약하면 반드시 나무나 돌에 의지하여 도망하게 힘쓴다 하였사오니 이쪽 사람이 먼저 나무나 돌에 의지할 것 같으면 저들이 반드시 피하여 도망할 것이온데 어찌 능히 우리의 각종 병기를 갖출 실은 수레를 습격할 수 있겠습니까? 형평상 할 수가 있으면 싸움 수레가 방패와 기병으로 더불어 서로 안과 바퀴 되어서 병력같이 치면 벼락같이 그 장수를 아마 사로잡을 것이온데 어느 틈에 우리 수레를 습격할 것이옵니까? 도적의 올대를 비록 미리 안다 하여도 또 어떻게 기회에 알맞게 수레를 설비하여 도적의 오는 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서로 기회에 알맞게 수레를 도적의 오는 길에 설비한다 할지라도 도적이 경쾌한 기병으로서 냇가스를 오르내리면서 눌러대거나 혹 옆의 지름길로 나와서 협공하면 우리가 조용하게 소로 끄는 수레를 가지고 가히 임기응변할 수 있겠느냐 하시오나 신은 듣건대 보병은 변동을 알아야 하고 기병은 따로 난 지름길과 기묘한 통로를 잘 알아야 하며 수레는 땅의 형세를 알아야 한다 하였사오니 삼군의 명분은 같되 용도는 다르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싸움 수레로서 도적의 경쾌한 기병이 지름길로 가로질러 나오는 것을 상대로 할 것입니까? 수레를 쓰는 것은 반드시 땅의 형세에 따라 임시로 배치하고 기병과 보병을 겸하였으면 어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걱정할 것이오리까. 도적이 만약 널리 퍼져 마음 놓고 맷갓을 오르고 내리면 앞뒤가 서로 닿지 않아서 반드시 패전할 것이옵니다. 서전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사오니 신은 이 뜻으로 미루어 생각하기를 백성은 세고울의 근본이라 근본이 견고하여 세고울이 편안하리라고 하옵기 때문에 세고울의 변방을 수비하는 것을
더욱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온지라 신이 이로써 술의 싸움의 법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하니 병조에 내리었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14일 경자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김효성에게 전지하기를 이제 경이 아래기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알타리 올양압들이 전년 흉년으로 인하여 환자 곡식을 받고자 원하옵는데 만약 주지 아니하면 식량을 이을 수 없사와 깊은 곳의 도적의 소굴에 이사 갔다가 후일에 떼지어 와서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청하건대 종자 소형의 곡식으로서 환자 곡식이라고 이름지어 알맞게 나누어주고 가을에 가서 환납할 수 있는 자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일시에 독촉해 받지 말고 형편에 따라 바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였기에 내 경의 아랫말을 가지고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한 적 모두 이르기를 부고와 경성창의 미국으로 굶주리고 곤란한 정도에 따라 분배해 주되 300섬을 넘지 않게 하고 환납할 때는 아랫말을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경이 알아서 곡진하게 조치를 잘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14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도망한 오랑캐들을 타일러 데려올 것을 전지하다. 또 김효성에게 전지하기를 사람을 알타리와 두리만 불악에 보내어 도망간 자와 있는 자를 토바 찾게 하였더니 두리만 무리 8인이 모두 다 잠복해 있다가 곧 나와서 활을 쏘게 군사를 보내어 이제 막 다시 잡아 싸운데 비단 이 무리뿐이 아니오라. 알타리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도망에 나간 자가 들어있사오니 이 뒤에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잡아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일 거짓을 품고 복종하지 않고서 보낸 사람을 쏠 것 같으면 우리도 군사를 보내어 그 우두머리를 못 베어서 도망에 나갈 마음을 막아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비록 쫓아가 잡아온다 할지라도 국경 고을에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 두루 나누어 줄 수가 없사오니 거짓 모른 채 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기에 내 이 뜻을 가지고 대신들에게 의논한 적 모두 이르기를 두리만은 잡아서 보고한 뒤에 장차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그 밖의 도망해 나간 자는 쫓아가 잡을 때 그들이 서로 활을 먼저 쏠지라도 아직 마주 쏘아 죽이지 말고 의리를 들어 다 이르기를 너희들이 평소에 나라의 은혜를 잊고 또 조정의 명령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구제하기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까닭없이 도망해 배반하느냐 하고 인하여 처자와 재물과 마소를 몰수하여 오면 저희가 장차 스스로 올 것이 없고 만약 명령을 거역하고 마주 쏘아 형패가 심한 자는 그때 형편에 따라 처치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경은 이를 알고 만일 미진한 일이 있으면 다시 강구해 보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6월 14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외인을 함부로 잡아들인 최완을 문초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처치사 이각이 치보하기를 최완이 외인을 잡은 일은 조심하지 않았음이 핵실되었다 하오니 체포하여 문초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6월 14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친속과 소송을 벌인 양맹규를 벌하다.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양맹규가 어미의 노비와 전답을 제 맘대로 다루고 또 그 어미가 노비 문건을 찾아 가지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가 그 어미가 고소하게 이르자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미의 의사인 양 멋대로 만들어 고소하여 싸우니 율에 따라 곤장 100대를 치고 도형 3년에 처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6월 1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종합관 4인을 더 설치하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5일 신축 두번째 기사 후궁건설을 중단할 것에 대한 사안부의 상소문. 지붕을 억새로 잇고 섬도를 흙으로 함은 요 임금이 좋은 정치를 이룬 근본이오며 의복을 허름하게 하고 궁궐을 나직하게 하면 하우의 절제하고 검약한 까닭이오니 이는 만세토록 임금의 기관이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태조께서 도읍을 한양에 정하시고 궁궐을 창건하오실 때 그 경영 제작하신 방법이 극히 주밀하셨사옵고 이제 전하께서 선대의 사업을 확장하시기 위하여 갖가지로 보수와 건축을 더하시와 우람하게 만대 태평을 누릴 만한 궁궐이 되었사오니 실로 더 논의할 것이 없사옵니다. 그리고 근련 이래로 농사가 충실하지 못하와 황해, 평안, 강원, 함길 등 여러 도에 연전히 실룡이 특히 심하였사옵고 요새 경상, 전라, 함길, 평안 등 도와 개성부에는 영전을 고쳐 세우며 평안도에는 또 성을 쌓는 역사가 있사와 백성의 힘이 쉴 수가 없사오니 이런 때를 당하여 권례의 건축 공사를 아울러 일으키시면 불가하고 더구나 간이되는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하시고 백성의 일에 힘쓰시는 처소로서 경홀하게 헐어버리면 불가하온데 이제 그것을 헐고 따로 새 궁을 세우는 것은 신들은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백성을 역사시키는 것은 중대한 일이면 경홀하게 서두르면 불가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선대의 마련하신 제도를 본받으시고 선대의 이미 만드신 궁을 지키시어 빨리 이 역사를 정지하심으로써 시민들의 바라는 바를 위안해 주시옵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5일 신축 세번째 기사 삼강행실도 계주서를 각 고을에 보내다. 함길도의 경원, 경흥, 회령, 운성, 종성, 부거 등 각 고을에 보내었다.